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오늘의 대구 경북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6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원희룡 후보는 지지층인 영남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가 달서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나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관계였지만 경선에서 패하였지만 그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였다며 경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보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후보에 힘을 실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구 달서구 당협에서 이루어진 당원들과의 간담회에는 원희룡 후보와 함께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찬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25일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서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가 1911가구 2451명으로 전국 귀농가구 1만 307가구 중 18.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국내 인구 이동 감소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별 귀농가구는 경북이 1911가구로 가장 많고 전남 1781가구, 충남 1299가구, 경남 1193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위구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대구에 포함되어 작성됐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의성군 196가구, 상주시 163가구, 영천시 157가구, 김천시, 예천군 순이며 의성군, 상주시, 영천시는 귀농가구 수 기준 전국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국내 인구 감소와 도시지역 실업자 수가 줄어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농막처럼 주소 이전 없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 점도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정비 및 재구축,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강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확대,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민과 소통을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 등 귀농귀촌 분야의 질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귀농 및 청년 창농 지원 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26일 달서구 월암동에 위치한 LNF 대구 공장을 찾아 화재 안전지도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관련 제조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진행된 이날 방문에서는 취급 물질과 생산량 현황 파악, 소방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재난 대응 방안 모색, 안전교육과 소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대구소방은 오는 7월 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지 관련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피난로 확보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 예방 조치와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구는 최근 효목고간의 거리에서 동북로를 따라 설치된 방음벽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경관 개선 사업을 6월 26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수성구와 동대 구복합 환승센터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에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어둡고 노후화되어 통행인들의 불편과 함께 야간 범죄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곳입니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동구의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야간 경관 설계를 올해 1월 완료했으며 3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효목동 구도심에 정겨웠던 전통 한옥의 기와와 문창살 문양을 모티브로 현대적 감각을 더했으며 동구를 알리는 상징 조형물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문양을 통한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수목 조명의 조화로운 연출로 보행자의 안전과 볼거리 모두를 충족시켰습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반드시 자긍심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희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4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약속하는 범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실천을 다짐하는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이태훈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최재훈 달성 군수를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도 달서구는 청산에 일회용 컵 없는 에코카페 운영, 전 직원 개인컵 사용 생활화,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축제 운영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개인의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구민들도 동참해 주길 바라며 달서구 직원들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유정모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양군은 지난 26일 장계양문화체험교육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 44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영양교육은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체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군 지역자원인 음식디미방 조리체험과 전통음식 식사체험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는 방식의 영양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채소로 만든 잼세트와 계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은 그림책 스토리텔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림책 심리를 활용한 자녀의 소통법과 동물 가족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특징과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니 재미있었다.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겠다며 부모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체험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임성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성구는 주한 인도대사관 대표단이 수성구를 예방하고 나야대령 기념비를 참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아미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와 아시시 게롤라 국방무관은 지난 25일 버머공원에 있는 나야대령 기념비를 찾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곳 나야대령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넋을 기렸습니다. 오니 나야대령은 6.25 전쟁 당시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인도 대표로 참전해 낙동강 전투에서 순국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주한 인도대사관 대표단은 구청 접견실로 장소를 옮겨 김대건 수성구청장, 지역 보훈단체 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미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6.25 전쟁 참전 인도군의 활약상을 담은 기념책자를 전달하며 인도와 대구 수성구가 교류 강화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1973년 수교한 한국과 인도는 앞으로 지자체 교류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먼 이국에서 순직한 나야대령 기념비가 수성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 희생 정신을 되새겨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아미쿠마르 대사는 주 시카고 총영사, 주미 인도 대사관 공간 차석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지난해 9월 주한 인도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황현철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송구는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2024년 출산 육아 지원 확대에 따른 출산용품 전달 및 출산가정과의 간담회를 지난 6월 26일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기존 출산 축하 선물로 지원하고 있는 20만원 상당 육아용품을 비롯해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유모차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과 출산가정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청송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과 출산 양육과 청년 유입 정책,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송군 출생아는 21년 89명, 22년 79명, 23년 81명이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340명으로 경상북도 860명 및 전국 720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군은 현재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의 완화로 둘째 아출산 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전입한 출산 가정에도 장려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중한 아이 한 명이 청송군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므로 아이 낳기 좋은 청송, 키우기는 더 좋은 청송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필수 육아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임성철 기자였습니다.